자, 53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서 한번 가보죠. 허가서는 제가 1, 2순환 통해서 딱 세 가지만 딱 기억하라고 해서 토지 시장 등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권리 종류는 소유권하고 무엇뿐이다? 지상권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저당권 설정 시 허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시, 그 다음에 또 임차권 설정 시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계약에 한해서 유상계약, 그래 뭐라고요? 유상계약에 한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따라서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증여, 그래 뭐라고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시장 등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허가서가 없어요.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유상계약에 한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런 본계약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한다. 예약, 그래요 뭐라고요? 예약도 포함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 가등기 신청 시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가등기 신청 시 허가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본등기 신청 시 다시 중복해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야.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요행위도 공시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중개업법령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래 뭐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어디에 있다? 취득에 있어. 그래서 취득이라면 그자한테 영농의사, 자경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취득이 아니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 그래요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진정명의 회복이라면 지거 지가 도로 찾아가는 데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농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 그래 뭐라고요?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그죠?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할 필요가 없어요. 농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공유물 분할이니까 자기 목 자기가 챙겨가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핵심 키워드 단어는 어디에 있다? 취득에 있어. 취득이라면 제공해야 되고 취득이 아니라면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책의 536페이지 536페이지에 부동산 필상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그런 것들이 매매 목록, 거래계약 신고 필증,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건 100년을 해봤자 안 나와요. 그죠? 괜히 기운 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청 정보하고 그 다음에 끽해봐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 관한 필정보,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것만 물어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것만 기억하고 들어가요. 그죠? 그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533페이지 펴봐. 533페이지에 딱 펴봐요. 거기 괴문서가 하나 나와 있네. 그죠? 괴문서가 하나 쭉 나와 있어.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젯밤에도 난 가만히 한번 째려봤어. 그냥 뭐라고 막 선언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미친놈이 똥 싸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갖고 나한테 좀 알려줘요. 난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뭔 얘기하는 건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잘난 체 하려고 지랄빵 떠는 거야. 그죠? 지랄빵 떠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면 신청 원칙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신청 정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 정보,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딱 4가지만 기억을 해요. 그죠? 그 중에서 한 문제 또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주셔야 되냐면 537페이지 5번 등기 신청의 방법 그래요. 그죠? 등기 신청의 방법 그러죠. 현행법은 등기 신청 방법을 2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방문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방문 신청한다라거나, 또 하나는 뭡니까?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어요. 이 2가지 신청 방법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고, 2가지 신청 방법은 무슨 관계를 이룬다? 병렬적인 관계 그래요. 뭐라고요? 병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신청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A이거나 B야. 뭐라고요? A이거나 B. 신청의 입장에서 보면 2가지 신청 방법 중 하나의 신청 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신청의 입장에서 보면 방문해서 신청하지 않고 직접 어떻게 돼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요 방문 신청은 28회 때 불속 한 문자를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방문 신청에 관한 문제는 한번 문자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한 10몇 년 동안 자취를 감춰요. 그래서 당분간 출제가 안 될 거야. 그죠? 출제가 안 될 겁니다. 누가 한 10몇 년 후에 시험장에 들어가 봐요. 그죠? 그래요. 당분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전자신청은 달라요. 전자신청은 어떤 애 때는 단독으로 한 문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애 때는 낱개 지문으로 해서 31회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했더니 전자신청의 뭡니까? 특징 그래요. 뭐라고요? 특징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신청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앞에 537페이지 방문 신청 1, 2, 3, 4, 5번 막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고, 538페이지 전자신청 그래요. 그죠? 전자신청 한번 가보죠. 1번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청이 지정하는 등기소를 지정 등기소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지정 등기소 아닌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그래요. 지정 등기소. 그리고 모든 등기 유형이 전자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고 약 18개의 등기 유형이야. 몇 가지의 등기 유형이다? 18가지의 등기 유형만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는 없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해서 하게 됩니다. 3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신청에 제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다?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사용자 등록부터 반드시 선행을 하라는 얘기야. 사용자 등록이 선행이 돼 있지 않으면 전자신청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래요. 사용자 등록을 한, 누굽니까? 자연인. 그죠? 자연인만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죠?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지. 자연인이니까 이건 이제 뭘 의미한다 그랬어? 내국인. 그래요. 뭐라고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 다음에 누구야? 재국민도 사용자 등록을 했다라면 모두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업등기법에 따라서 전자증명서. 그래요. 뭐라고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 처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 그래요. 뭐라고요? 법인. 전자신청이 가능하거든. 그죠? 법인의 반대말은 뭐야? 법인의 반대말은 뭐지? 비법이냐?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는 없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대리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대리신청. 그럽니다. 대리신청을 해야 되는데 대리신청은 누가 합니까? 했더니 얘도 그가 누가 됐든 간에 얘도 어떻게 돼? 사용자 등록을 한 뭐야? 자격자 대리인. 그래요. 뭐라고요? 자격자 대리인이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일반인. 그래요. 뭐라고요? 일반인들은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일반인들은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서 대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 3번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4번 가봅니다. 사용자 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정보도 함께 송신해야 되나 인감증명서는 송신 처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5번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거기 미리 사용자 등록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본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 줘야 돼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으로 하게 되는데 연장 가능해요. 그죠? 만료일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연장 가능한데 연장의 유효기간도 몇 년이다? 3년이야. 합쳐서 어떻게 기억하라겠어? 경치가 삼삼하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고 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39페이지 등기 실행 절차 이제 한번 가보죠. 등기 실행 절차 이렇게 가보는데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야 절차법이야? 절차법이지. 그러면 절차의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흐름을 한번 쫓아가 봅니다. 등기 절차는 뭐니 해도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당사자의 신청에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등기한은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접수를 해줘야 돼요. 이걸 보고 보통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 그래요. 우리 책에 있나? 그래요.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네. 그죠? 의무적으로 접수를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고칠 게 있어서 설령 등기한이 보정 명령을 내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그죠?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접수를 했다라면 무슨 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돼 있다? 접수번호. 그래. 뭐라고요?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제 몇 호 이렇게 부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접수 번호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접수란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우리 등기법상 동시 신청이 강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동시 신청이 강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도 않아. 3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시 신청이 강제가 되는 경우 어디 있죠? 없네. 그죠? 하여튼 이상한 것만 여기다가. 또 거기 539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또 뭐야? 어? 박스에 있는 내용은 또 뭐야? 참 알다가 더 모르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그 이상한 거는 여러분들이 깡그리 무시를 해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됐어. 동시인정.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환매특약 등기에 그래. 뭐라고요? 환매특약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신탁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신탁 등기에 그래요. 뭐라고요? 신탁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일부 구분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일부 구분 건물 만에 관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시,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나머지 구분 건물 무슨 등기? 표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왜 여기 동시 신청을 왜 하필이면 이 접수란에서 해야 된다?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에 떨어진 접수번호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도 동일한 접수번호가 부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접수번호는 기록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해당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등기 간호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사를 해야 돼요. 그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등기관은 오로지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인 너 파는 거 맞냐? 매수인 너 사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가배매도의사, 의뢰매수의사를 등기관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 대간절 뭘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했더니 등기법 29조 각하사유 그래. 뭐라고요? 각하사유를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중요한 내용이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29조 각하사유는 1호, 그 다음에 2호,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날이 되는데 29조 각하사유는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등기 인정이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니까, 그죠? 중하다고 하니까 어떤 등기 인정이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경미하다고 하니까 1, 2호 각하사유고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각하사유를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러는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했더니 관할 위반, 그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3호 이하 11호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바빠요. 이런 거 한가하게 암기하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어떤 등기 인정이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등기한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는 게 당연할 거야. 그죠? 근데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가 됐다라면 그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또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신청? 이의신청의 사유도 삼을 수가 있어요. 3호 이하 11호까지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데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안이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등기관한테 무슨 심사권한?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권한이 없어요. 이건 일반 법으로 넘어서 정식 소송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누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판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야. 그죠? 판사가 판단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효력이 있는 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는 등기라고 누가 평가를 해야 돼? 판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등기안이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지 멋대로 직권으로 지울 수 없다거나 또 불만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법원에서 판단해야 돼. 하여튼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갖고 등기안이 심사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29조 제 몇 호? 2호 각하사유야. 이건 매년 그냥 한 문제짜리니까 딴 건 몰라도 좋지만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실체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신청, 절차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상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그죠? 어떤 등기 신청이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면 그 등기 신청은 적법한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안은 신청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 될 거야. 그죠? 이걸 등기안의 입장에서는 등기안이 무슨 처분을 하였다? 실행 처분을 하였다 그래요. 그죠? 또 어떤 등기 신청이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해당됐다라면 그 등기 신청은 분명히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안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게 될 거야. 실행 처분은 등기안이 뭡니까? 적극적 처분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고, 각하 처분은 등기안이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적극적 처분이나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청인 등은 뭡니까? 이의신청 그래. 뭐라고요?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30회, 31회 때 연속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등기 신청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인은 자기가 신청한 등기를 스스로 어떻게 돼요? 취하도 가능합니다. 그죠? 취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하고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실행을 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자. 실행을 했다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 등기안이 등기해야 할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야. 표제부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 기록해주고, 갑구상란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 을구상란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을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지방보호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뭡니까? 식별보라고 있어. 이 식별보를 어떻게 기록해주는 과정이라고 있어. 그죠? 기록해주는 과정을 그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하였다 그래요. 이렇게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됐다?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완료했다라고 해서 등기한은 막바로 퇴근하면 그 다음날로 잘린다. 그래서 완료 후에 등기한을 몇몇 가지 부수적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완료의 조치는 어떻게 기억하자? 필통 뚜껑을 열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필통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필통과 이렇게 기억하라 그래서 필은 뭡니까? 필 정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통지 또는 교부를 해줘야 된다. 똑같아요. 그죠? 통지를 해주는데 누구한테 통지를 한다?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자한테 통지를 해주는데 권리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뉴 페이스 그래. 그죠? 뉴 페이스 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통지인데 이건 무슨 통지다? 소유권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누구한테? 지적공보 소관청한테. 뭐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모두가 뭐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요. 등기 됐다라면 돈 뜯어내야 돼. 그죠? 돈을 뜯기 위해선 과세자료 그래요. 뭐라고요? 과세자료서부터 송부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관할 어디에다가 세무서에 해줘야 되겠지. 그죠? 세무서에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자료 송부 대상이 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무슨 등기 포함이다? 가등기 포함이야. 그래서 보, 이, 가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그죠? 그래서 완료의 조치는 필통 뚜껑을 열어라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모든 신청인 등 그래요. 뭐라고요? 모든 신청인 등에게 하나 해주는 것이 하나인데 기약해서 신청하신 등기 절차가 드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완료 통지서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등기 절차가 끝이 나는 거야. 그죠?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등기법 29조 2호 각하사연만 한번 봅시다. 그죠? 541페이지에 나와 있네. 그죠? 541페이지.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요건 세상 없이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그죠?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1번 한번 가봅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죠?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뭐가 있어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뭐가 있다? 동산이야. 그죠? 그렇지? 동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유소 캐노피 등기할 수 있는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이야? 아니지. 그죠? 옥외 풀장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이다? 아니란 말이야.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돼? 아니지. 그죠? 그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권리 동그라미. 뭐라고요? 권리. 그죠? 유치권 등기할 수 없어. 분묘기지권 등기할 수 없단 말이야. 특수지역권 등기할 수 없어. 주의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없어.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상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죠? 여기 봐. 환매 특약 등기 같은 걸 보면 민법 592조에 민법 592조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특약. 그러니까 이 특약 등기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는 민법 268조에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즉 일체성의 원리 그래요. 뭐라고요? 일체성의 원리에 위반이 되는 등기 신청. 그 다음에 4번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의 전세권 설정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민법 303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이야.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이란 권리를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다
한다라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민법 36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이야. 그 다음에 6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을 위반한 등기 신청이네. 그 다음에 6번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어. 그죠? 우리 민법 규정에 보면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건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서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건 지분 비율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그 공동 상속인 중 1위는 공동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 등기 신청은 가능한데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신청은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 8번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익 물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죠? 그래요. 그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익 물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뭘 얘기하는 거지? 여기 봐봐요. 그죠?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게 갑의 단독 소유지가 아니고 갑을병의 공유토지야. 그죠? 그래요. 지분은 내부적으로 얼마씩 3분의 1씩 균등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병씨가 가지고 있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권리의 성질상 허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손으로 만져진다, 만져지지 않다? 만져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만져지지 않으면 사용 수익할 수 없어. 그죠? 권리의 성질상 그 공유지분 위에다가 용익물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어. 그죠? 근데 가로 열고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 그래요. 9번 가봅니다. 관공서 또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그죠? 당사자가 해달라고 신청했어. 이건 뭐라 그랬어? 당사자는 집행법원을 찾아가서 가압류 신청만 하도록 돼 있어. 그죠? 이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이란 말이야. 그죠? 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떨어져야 될 등기를 당사자가 해달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이 또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10번은 중복 등기. 그래. 뭐라고요? 10번은 중복 등기가 경로가 되니까 허용이 될 수 없고 11번 기타. 그래서 1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 뭐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단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지. 그죠? 예, 가능합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요. 여기 100번지, 그죠? 100번지. 누구 소유?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식이가, 네 토지 다 사용 수익할 필요 없고, 요 부분만 30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겠노라고 지상권 설정 등기 허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있습니다. 자, 용익물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2번 물청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이 안 된대. 그죠? 왜 그래? 왜 그렇지? 물청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한 업도 가가처분을 받는데. 뭐 때문에 그래? 알지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이란 권리는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건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잘 살아가는 권리야. 물권적 청구권, 특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라고 한다면 그 권리는 무시무시한 권리야. 가등기를 씌워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근데 가로 열고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만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요. 뭘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야? 채청. 그래. 그죠? 채청. 그 다음에 3번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의의 본등기 신청은 허용이 될 수 없대. 그죠? 단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청구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가능하다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가로 열고가 뭔 얘기야? 가로 안에 있는 내용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뭔 얘기야? 이것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여기 한번 가봐요.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누구야? 병식이가 갑하고 만나서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얘들은 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서 나중에 반반씩 정확하게 나눠 갖기로 굳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을과 병은 갑식이한테 야 소유권 좀 넘겨다오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치? 이런 권리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뭘 씌워놨다는 얘기야? 가등기를 씌워놨다는 얘기야. 근데 병씨가 나중에 이 가등기에 기초해서 자기 지분 그래. 뭐라고요?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갑하고 같이 가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 가능하다라고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3번을 얘기했고 그 다음 4번 자주 나오는 질문이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동그라미. 그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만약 이런 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면 가등기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 이런 가처분 등기가 허용이 될 수 없어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매 특약 등기는 민법 592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등기 신청이고 6번 유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따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기는 지역권의 부종성의 원리 그래. 뭐라고요? 지역권의 부종성의 원리를 위반한 등기 신청이고 이중의 지상 전세 임차권 이중으로 지상 전세 임차권 설정 등기가 허용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허용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8번 유언자가 생전 중에 신청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허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지? 유증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죠? 생전 중인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야. 보존할 청구권이 없는데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냐 이런 얘기야. 가로 열어놓고 사인증여 그래. 뭐라고요? 사인증여는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계약이야? 계약이야. 그죠? 다만 사람의 사망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사인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사인 증여의 경우에는 사망 전에도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보존해야 할 청구권이 발생했겠네. 그죠? 그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합의 지분에 대한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각하 처분 받도록 돼 있어. 그죠? 그래요. 합의 지분의 상속 등기도 허용이 될 수 없지. 왜 합의 지분은 왜 그렇다? 합의 지분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합의 지분은 공동 목적하에 붙여진 조합 재산은 빨려 들어가서 뒤죽박죽 뒤엉켜 있어. 합의 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지분 이전 등기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 그죠? 또 합의 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야. 그래서 등기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 우리가 요 신청 그래. 뭐라고요? 신청에 대해서는 엄청난 얘기를 했어. 그죠? 엄청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이 신청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해서는 엄청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신청을 했다라면 반드시 접수를 해야 돼. 접수편에서는 동시신청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죠? 동시신청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심사에서는 29조 각하사유를 기억을 해 둬야 되는데, 이런 건 몰라도 좋아. 그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무조건 한 문제짜리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의신청 그래. 뭐라고요? 이의신청 잘 기억을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완료했다라서 막바로 퇴근하면 안 되고, 완료 후에 몇몇 가지 부속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될 텐데, 그 부속인 조치는 뭐다? 필통 뚜껑을 열어라. 그죠? 그래요. 필통 뚜껑을 열어라.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545페이지까지 얘기네. 그죠? 545페이지까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거야. 그죠? 545페이지까지 얘기가 됩니다. 이 신청은 저 맨 뒤에서 이제 따로 얘기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막바로 해버리지. 544페이지 7번 등기한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등기한의 결정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의신청은 어디에다 제기를 한다? 관할 법원에다 제기를 하지만 이의신청서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합니까?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의신청은 법원에 제기를 하되 이의신청 서면은 관할 등기소에 제출을 하게 돼요. 그죠? 이게 뭐라 그랬어? 이순한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좀 모르는데, 이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를 한다? 법원에다가, 그죠? 법원에다가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이 신청서 그래. 뭐라고요? 이 신청 서면은 어디에 제기를 한다?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그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 법원을 경유하라는 얘기야. 그죠? 반드시 법원을 경유하라는 얘기야. 이거 우리 이 지문은 우리 시험 전반부에 한참 써먹던 유명한 지문이야.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 신청서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하고자 서면으로 이 신청을 제기를 하라는 얘기야. 구술 신청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죠? 1번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2번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권리자, 의무자의 하나에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 봐. 여기. 여기 각하처분, 소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는 꼽살이 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건 그러니까 누구만이? 마이너스 플러스 당사자만이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제3자는 꼽살이 낄 수 없어. 그죠? 그래요. 근데 적극적 부당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제3자 그래. 뭐라고요? 제3자도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2번 얘기를 했고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4번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언제라도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단 말이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집행 정지되는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 절차는 계속해서 속행이 되도록 돼 있어. 4번 지문 기억을 해두고 5번 등기 신청의 각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각각 결정이 부당하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유 이의 신청 사유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6번 등기안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 신청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등을 동원해서 이의 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그래요. 뭐라고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등을 동원해서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요까지를 보고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그죠? 등기 절차 총론 그럽니다. 요까지는 이제 보통 약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545페이지 제4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1번 소유권 보전 등기서부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 강론 그러지. 그쪽을 펼쳐 두시고 조금 쉬었다 합니다. 그죠? 조금 쉬었다 하죠. 그죠?